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진로강사 이수영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5차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산업에 속하는 직업 중 하나인 플로리스트 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거나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하는 활동을 제공하는 모든 일들을 일컬어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산업은 1차에서 6차까지로 구분하고요. 기본적으로 1차에서 3차까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1차 산업은 자연을 이용해 생산물을 얻는 활동으로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이 이에 해당되고요. 2차 산업은 눈에 보이는 생산물을 얻는 산업 중 하나인 1차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2차 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공업, 건설업 등이 있습니다. 3차 산업은 사람들의 생활을 즐겁고 편리하게 해주는 활동으로 물적 생산에 관계되는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의 수를 곱해서 6이 나오죠. 이런 의미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6차 산업이고요. 6차 산업은 1차 산업을 2차 가공산업 및 3차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3차 산업은 성질이 매우 다른 산업을 일갈한 개념인데요. 그러므로 3차 산업을 별개로 구분하는 것이 산업 정책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으로써 나온 개념이 바로 4차와 5차 산업이라는 개념입니다. 좁은 의미의 제3차 산업을 상업, 금융업, 수송업 등에 한정하는 한편 제4차 산업으로서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형 산업을 묻고 제5차 산업으로서 문화, 오락, 여가 산업을 묶는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워라밸의 개념이 대두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5차 산업이 더더욱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5차 산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또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플로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플로리스트에 대해 알려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알려주시려 하셨는데요. 그럼 플로리스트란 무엇인가요? 플로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인 플라워와 예술가를 나타내는 아티스트의 합성어입니다. 네,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꽃바구니라던가 꽃다발을 만드는 일을 생각을 하는데요. 플로리스트는 꽃과 식물, 화초 등의 화이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보기 좋게 꾸미는 일을 합니다. 아, 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플로리스트가 되려면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꽃과 식물에 대한 관심인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일에 대한 열정, 디자인 및 원예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던가 문화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계속 창조하다 보니까 창조성이라던가 다양한 표현력 등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자질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플로리스트의 역량은 무엇일까요? 플로리스트의 역량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지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훼 재료의 이름, 구조, 형태, 용도 및 절화가 갖는 생리적 특징에 대한 지식 습득과 식물의 종류별 특성을 파악해야 되고 디자인에 대한 이론과 기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네, 강사님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자질과 역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자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을 말하는 것이고요.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는 힘을 역량이라고 말합니다.
선천적과 후천적의 차이군요. 그럼 이런 플로리스트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꽃집 창업이고요. 그리고 학원을 차려가지고 플로리스트들을 배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호텔이나 백화점, 그리고 웨딩 플래너로 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해장식 기능사 관련 책을 쓸 수도 있고요. 이벤트 기획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플로리스트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가공인 자격증인 화해장식 기능사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화해장식 기사, 그리고 민간 자격증인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더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겠다 한다면 대학 진학을 해서 플로리스트 학과나 원예학과, 생명과학과 등을 전공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독일에서 발급하는 국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걸 취득해서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강사님께서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와 관련된 체험을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크릴 볼을 이용한 아크릴 벌룬 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한테 나눠준 키트에 있는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주 재료죠. 아크릴 벌룬, 그리고 손잡이, 그리고 예쁜 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리본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선물하는 예쁜 맛있는 사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드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고요. 먼저 꽃을 예쁘게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꽃을 사이사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잡아주고요. 가운데 사탕을 놔서 마무리 작업하면 이것만 해도 벌써 거의 끝난 거예요. 예쁘죠? 네. 이 상태에서 여기 홈이 있는데 아크릴 볼 사이에 홈 사이에다가 가지들을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홈이 있어서 잘 맞추면 이렇게 딱 맞게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벌룬 풍선으로 꽃다발 만든 건 많이 봤는데 아크릴 벌룬 꽃다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벌룬 꽃다발 같은 경우는 풍선으로 만들다 보니까 쉽게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실링기라는 그 뜨거운 기계를 이용해야 돼서 좀 위험한 경향이 있었는데, 아크릴 볼은 그 모든 단점들을 보완해서 아크릴로 잘 깨지지도 않고 반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보완된 벌룬 꽃다발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기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손잡이에 꽂아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손잡이에 보면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양면 테이프를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 먼저 끼워주는 거예요. 이거를 안 빼고 한꺼번에 꽂게 되면 얘가 꽃이 고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막 그래서 예뻐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쁘게 먼저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조금 밑으로. 꽃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줄기가 보여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살짝 당겨서 줄기가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그대로 다시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다가 마무리로 예쁘게 감사합니다. 양면 테이프를 리본에서 제거한 다음에 밑면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쭉 올려서 우리 옆에 벌룬, 아크릴 벌룬이다 보니까 여기 선이 보여요. 이 부분이 예쁘지 않으니까 리본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가려주는 거죠. 이 작업은 혼자 하기 힘들어서 아마 짝꿍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너무 좋겠죠.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플로리스트 어떠한 직업인지 함께 알아보고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